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저명한 미생물학자인 수시 와일즈는 코비드19 제한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변이가 오미크론처럼 더 온화하게 보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에 뉴질랜드 전역이 새로운 형태의 적색 신호등 설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적색 설정의 변경은 야외 행사에 대한 군중 모임 제한이 폐기되고 실내 모임 제한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고 QR코드 스캔이 중단됩니다. 4월 4일부터 코비드 백신 패스와 대부분의 의무사항도 철회됩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와일즈 박사는 백신 패스를 폐기하는 대신 백신 패스에 부스터 접종을 포함하도록 개선시키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실내 환경에서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즈 박사는 마찬가지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백신 의무사항을 없애는 것이 불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발표했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호등 시스템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변종에 대처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유지됩니다. 전국은 적색 신호등 설정으로 남아있으며 4월 4일 재검토되고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실내 모임 제한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되며 좌석과 분리 규정은 유지됩니다. 스포츠와 콘서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야외 모임의 인원 제한이 철폐됩니다. 야외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 요구사항이 삭제됩니다. QR코드 스캔이 종료됩니다. 사업체는 더 이상 스캔을 위해 코드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4월 4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되는 백신 패스 의무사항 변경입니다. 사업체들은 더 이상 백신 패스를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 및 장애 부문, 노약요양시설, 교정국 직원, 국경과 MIQ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백신 의무가 폐지됩니다.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가구당 생계비가 주당 평균 $150 정도 더 들게 될 것이라고 ASB은행이 밝혔습니다. ASB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마크 스미스는 어제 라디오 뉴질랜드 방송에서 비용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식료품, 주거, 연료비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계비가 올해 약 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가구로 보면 가계비 추가 부담액이 $150억 정도 된다는 계산입니다. 스미스는 임금이 비용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각 가구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소비자 지출은 주택가격 붐이 활기를 잃으면서 주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웨스트팩 조사에 따르면 소비 심리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여성과 젊은 층 사이에서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2일 발표된 웨스트팩 맥더머트 밀러 소비자 신뢰지수는 7포인트 하락한 9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 이하는 경제 환경을 비관하는 뉴질랜드인이 낙관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팩의 CEO 마이클 고든은 많은 가정이 지난 1년 동안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재정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많은 가정용품 가격이 임금 상승을 크게 웃돌아 특히 식료품과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지갑이 많이 줄어들어 다른 분야에서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코비드 관련과 기타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09-443-7000번으로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국경이 관광객들에게 다시 열리기 전에 800명의 일시적으로 해고된 직원들과 전직 직원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그렉 포란 최고 경영자는 조종사와 승무원을 합쳐서라고 설명했으며 항공사가 해고한 모든 직원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에어 뉴질랜드는 9월부터 뉴욕으로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은 최소 17시간입니다. 뉴질랜드 소기업 및 자영업은 성장, 소셜미디어, 온라인 판매 및 새로운 결제 수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CPA 오스트레일리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여러 면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A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석 매니저인 개빈 오드는 2021년의 기술 투자가 그들의 사업을 더 수익성 있게 만든다고 응답한 32.3%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비해 낮았지만 이는 2020년의 17.7%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디지털 지식이 부족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엔젤 인사이트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뉴질랜드 인플레이션 예상에 대한 피해는 이미 일어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1%에서 3% 범위로 유지하고 2%의 명시적 목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중요한 부분은 미래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경제 지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예상 지표가 급등하고 있으며 기업과 가정 전반에 걸쳐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아웃룩 조사에서는 74%의 기업이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2%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농업 및 건설 관련 비용은 100%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6원 6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5원 0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8원 15전입니다.